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으로 폐기물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방금 막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CGV의 실적이 전해졌습니다. 1분기 영업 손실 71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적자로 전환했는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봉이 예정돼 있던 영화들 줄줄이 연기가 되고 또 극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죠. CGV가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공식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했을까요? 새빨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5위 종목부터 10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5% 가까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9위에는 삼성전자 우가 자리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다수가 오르고 있고요. 이 종목도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최근 다소 지지부진한 삼성 SDI 오늘 1% 넘게 오르면서 8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7위에 한진칼도 비슷한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닷새째 오르고 있는 알테오제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6위에 올라 있습니다. 5위는 KMW, 4위는 세미시스코, 3위는 다우데이터, 2위는 LG화학, 1위 메디톡스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올라와 있는 투자자들의 글들을 함께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5위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G 대장주로 불리는 KMW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고가에 비해서 한 반 정도 하락을 했는데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5G 좋잖아요, 전망이. 네, 고를 맞습니다. 들어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KMW는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이거 해주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네.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MW에 대한 의견입니다. 64,000원이 저항선이 된 건가? 나 어떻게 개미는 빨리 나오시오. 실적 안 좋으면 평생 기다려야 하는 시련을 받게 됩니다. 크게 두 방 102,500원 갑시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EV님께서 64,000원이 저항선이 된 건가? 나 어떻게 이러셨는데 저희는 일단 고를 외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저항선 뚫고 올라갈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하신 건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네. 이제 오늘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이 저항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지금 KMW의 경우에는 이 저항으로 이제 크게 작용했던 가격대가 5만 원 부근대였거든요. 근데 이미 그 가격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조금 더 위로 많이 올렸으면 좋겠죠.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의 힘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후반에 올릴 수도 있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자리죠. 이 정고점 자리에서 사실 좀 물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단기 들어갔던 물량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올라가면서 이런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이제 힘이 없지만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지금 가격대는 저항대가 아니고요. 충분히 위쪽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가지 마시고 좀 길게 보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 저항선 5만 원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 바로 볼게요. DL님께서 개미는 빨리 나오시오. 실적이 안 좋으면 평생 기다려야 한다. 이거 실적이 발표가 됐나요? 아니면 예정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올라온 건 아직까지 뭐 실적 공개는 안 나온 걸로 알고 네. 있고요.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던 건 결국 실적이거든요. 예.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뭐 실적도 애널리스트들도 실적을 제대로 잘 못 맞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뭐 실적이 안 좋으면 떨어질 거다. 당연하겠죠. 실적이 안 좋으면. 그런데 네. 중요한 건요. 우리는 이제 KMW라는 기업이 지난해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왔던 이유는 결국은 5G에 대한 어떤 시대가 열리면서 네. 우리나라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이 좋아졌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5G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어서 뭐 일본, 미국, 뭐 유럽, 그리고 뭐 중국 다 각계 국가에서도 역시 5G가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 세계로 시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KMW는 이미 확인이 됐어요. 지난해
이제 5G 장비주 관련주들의 실적을 봤을 때 2019년도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못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KMW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실적적인 기대치는 앞으로 더 높아질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저는 앞으로는 이 기업의 주가는 8만 원이 그 지난해 고점이었거든요. 나중에는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KMW는 지금 갖고 계시다면 잘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전 고점인 8만 원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신다면은 걱정할 게 없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게시글 바로 볼까요? 크게 두 방 10만 2,500원 갑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네, 크게 두 방을 가도 거의 가격 올라갈 수 있나요? 네.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금 꿈은 좀 깨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얘기하면 주가는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한 방, 두 방 올라가는 것보다 차근차근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이 기업한테는 주가에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KMW는 큰 한 방보다는 자잘한 여러 방으로 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길고 넓게 보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4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세미시스코인데요. 이 종목이 구리 기반 투명 전극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이 소재는 일본에서 90%가량을 수입을 해오던 거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은 더 잘 가야지 않을까 개인적인 소망으로 그래서 고를 들어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은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저도 마음으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시스코에 대한 의견입니다. 설마 연상으로 2만 원 가는 거 아니지? 겨우 110주 있는데 그럼 곤란하다. 엊그제 매집봉 보고 어제 종가에 들어왔습니다. 성투 초보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아닌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게시글 확인할게요. 첫 번째 게시글 설마 연상으로 2만 원 가는 거 아니지? 나는 110주 갖고 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문가님? 네, 뭐 반어법인가요? 네. 뭐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떨어지는 것보다. 네. 당연히 올라가서 이제 2만 원까지 올라가면 좋은데 사실 세미시스코는 그래요. 지금까지 이제 주가의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 기업은 거래가 거의 없던 기업이거든요. 네. 거래가 거의 없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대량의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소량밖에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뭐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그 고를 든 의미는 지금 뭐 사야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고는 아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단기 좀 많이 올라왔죠.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력은 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지금 당장 팔지 마시고 조금 더 올라갔을 때 팔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뭐 항상 개인분들이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게 조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고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은 많이 빠져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시스코는 잘 들고 가셔서 수익 실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올라가면 수익을 실현하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게시글은 EART님께서 초보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 좀 아닌가요?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는 좀 그런가요, 전문가님? 매수를 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지금 네. 못해요. 이게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보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고요. 이미 상한가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아마 상한가에 걸어놔도 거래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넘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세미시스코 확인을 하셨고요. 자, 바로 3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우 데이터입니다. 오늘 10%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보완주잖아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많이 오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정책의 수혜를 조금 더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고 외치고 싶은데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고를 외치고 싶은데 네. 이번에는 스탑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엇갈렸습니다. 자, 토론방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데이터에 대한 의견입니다. 12,850원에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 종목 3만 원 간다는데 진짠가요? 호재 있다던데? 추세 빠졌다. 단타들은 빨리 도망쳐라.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두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코엘님께서 이 종목 3만 원 간다는데 진짜인가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3만 원 가려면 정말 많이 올라야 되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꿈을 꾸셨나요? 아니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그분조차도 아마 확신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 개월 3만 원 간다라고 확신을 지금 한다면 그건 진짜 뭐 점집으로 가야죠. 네. 어쨌든 다우 데이터는 지금 11,500원 정도의 가격이고요. 네.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뉴딜 정책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 사실 앞으로를 놓게 본다면 주가의 향후의 움직임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어떤 이제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 어쨌든 단계에 많이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부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데이터는 3만 원까지는 뭐 30년 후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언젠간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그 3만 원 간다. 그거는 믿지 마시고 지금 현재에 충실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에 충실하자라는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2위 LG화학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LG화학의 인도 공장에서요 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LG화학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는데요. 주가에는 일단은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LG화학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전문가님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네, 저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외치고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네이버로 수익 본 거 여기서 잃는구나. 여러분 360층에 사람 있어요.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 앞자리 4가는데 얼마나 걸리려나? 매수 노리는 분들 다음 중 하락장 각오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두 번째 게시글 한번 볼게요. T5님께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 앞자리가 4로 가는데 얼마나 걸리려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일단 전문가님도 고를 외쳤기 때문에 네. 4까지도 가능하다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악재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라는 의견을 이제 말씀드렸던 건 이렇습니다.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은 악재, 조그만 악재도 되게 민감하게 이제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큰 호재에도 올라가지 않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악재가 분명히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악재 영향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악재에 둔감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LG화학은 이번 악재는 일회성 악재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앞으로로 본다면 당연히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뭐 흔들릴지라도 좀 기다려 보시면 40만 원 그리고 40만 원 넘어가게 된다면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해부터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잘 한번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악재는 일회성 악재일 가능성이 높다.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 볼게요. 매수 노리는 분들 다음 주 하락장 각오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오해야 하나요, 전문가님? 뭐 점쟁이신 분들이 많네요. 많아요. 네. 점집에서 다들 일이 없으신가 봐요 지금. 예. 네, 일단 지금 이제 하락장은요. 그동안 시장을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 시장에 대해서 한 달도 더 된 것 같아요. 시장이 잠깐 올라올 때도 이제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도 계속 하락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은 한번 분위기를 타게 되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하락장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해야죠. 그래서 LG화학은 하락장을 대비할 게 아니라 상승장을 대비해서 차라리 충분히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장을 준비하자, 각오하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1위 메디톡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다들 아시죠? 큰 악재로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조심을 하자라는 입장에서 스탑 외치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저도 스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탑하고 토론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형 말 들어라. 오늘 무조건 상한가다. 15만 8천 원에 물린 사람 손 그게 나야. 여기 축구하나요? 주포 드리블이 거의 메시급인데?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재밌는 글들이 많네요.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형 말 들어라. 오늘 상한가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형님분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저 형님분 말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요? 네, 형님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메디톡스는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한 시기예요. 분명히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뭐 주체 자체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 이번에 허가가 취소가 된다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실적이 거기서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를 앞두고 이제 청문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허가 취소는 결국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라가는 건 어찌 보면 개인들한테 좀 꼬드기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조심을 해야 하는 자리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황민혁 전문가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핫한 관심주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핫한 관심주인가요? 네, 오늘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사실 이 기업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네. 관심 안 가질 수도 있는데요. MC넥스라는 기업이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의 수급이 너무나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종목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안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나쁜 종목이 아니고요. 앞으로의 어떤 잠재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면 충분히 보셔야 되는 관점에서 저는 MCX를 말씀드리겠고요.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시범 운행이 이제 상암동 쪽에서 버스 시범 운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을 봤을 때는 이제 조금씩이나마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MCX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MCX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31,750원 정도의 가격인데 32,000원 아래 정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현재가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면 3만 원 정도로 손절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너무 길게는 보지 마시고요. 일정이 너무 길진 않으니까요. 위쪽으로 37,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민혁 전문가의 핫한 관심주 MC넥스 소개해드렸습니다.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6월에 첫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이 현재 살아있는 종목인데요.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32,0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빨간 종목들과 핫한 관심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의견은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시청해주고 계시던데요.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남은 오후장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